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1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이 하지입니다. 연중 해가 가장 오래 떠 있는 날이죠. 14시간 한 30분 정도 낮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53분부터는 일식이 있습니다. 부분 일식인데 달이 해를 가립니다. 근데 이걸 맨눈으로 관찰하다가는 잘못하면 실명하는 수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3시 53분부터 시작한 이 부분 일식은 한 6시까지 계속됩니다. 6시경까지 계속되고 5시 2분에 가장 많이 가려지는데 태양 면적의 45%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가리는 거죠. 다음에 일식을 보려면 이 정도 일식은 한 20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 볼턴과 관계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해서 출판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지방법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밤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기각을 했습니다. 한 10페이지짜리의 이 결정문을 통해서 이미 책이 다 반출이 되었다. 23일 공개적으로 시판이 되고 이미 책은 창고에 다 가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기자들 손에 넘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효성. 빨리 했으면 몰라도 너무 늦게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볼턴의 책임은 지적을 했습니다. 존 볼턴이 공무원이고 그리고 비밀을 많이 만지는 안보보좌관인데 책을 내기 전에 백악관과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기밀을 완전히 삭제해야 되는데 지금 기밀이 여기 좀 남아 있다. 그래서 공직자의 윤리에는 문제가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이 책으로 벌어들이는 돈, 예컨대 저작료라든지 앞으로 판매 수입 같은 것은 아마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양면적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볼턴 변호인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그동안에 충분히 백악관과 논의를 했다. 몇 달, 그건 반년 이상 걸쳐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백악관이 계속 늦추고, 백악관이 삭제해달라는 거 다 거의 다 삭제했는데 계속 시간을 늦추고 일단락된 걸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또 만지고 해서 출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반론을 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윤석열 같은 검사가 있어요. 이분은 버먼이라는 사람인데, 지오프리 버먼이라는 분인데 뉴욕주의 남부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주가 아니고 뉴욕시 남부지검장이 여러 사건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에서 랭킹 한 2, 3위 되는 그런 검사장 자리예요. 근데 이 검사장이 그동안에 트럼프 변호인이라든지 트럼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해왔습니다. 또 기소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에 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라는 법무장관이 나서 가지고 조용히 만나더니 그만뒀으면 좋겠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원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나는 그만두지 못한다. 나를 임명한 사람은 뉴욕 지방법원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이 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해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법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해임은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해가지고 물러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건 법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권 측의 움직임과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권이 상당히 닮은 점이 있어요. 닮은 점은 뭐냐? 법치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법치 파괴.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다른 것은 뭘까요? 볼튼 같은 사람이 한국에는 없다는 겁니다. 볼튼 같은 사람이 있으려면 정의용 씨나 서훈 같은 사람이 그만둔 다음에 회고록을 써가지고 그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내용을 낱낱이 폭로하는 거죠.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고 만약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지켜보면서 역시 권력과 법치는 항상 견제를 하는구나. 정권을 잡은 사람은, 권력을 잡은 사람은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제도가 뭐냐면 삼권분립제도입니다. 삼권분립제도. 볼턴이 이렇게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는 책을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것도 이번에 기각을 하는 이런 판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이 볼턴 편을 들고 하니까 판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물론 그것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치 파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게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진정인의 수사를 어디에 맡길 거냐. 그러니까 이 정권의 충성도가 높은 검찰 간부가 있는 부서의 진정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넘기는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파리 잡기 위해서 그냥 대포 쏘는 꼴입니다. 대포로 파리 쏘는 격입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그 지휘권 발동인데 그래서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한 게 15년 전이었습니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는 불구속 기소하라 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받아들이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건 굉장히 당시에 큰 사건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노선과 배치되는 수사를 하니까 그렇게 개입을 한 건데 이번에 이거는 한명숙 씨 뇌물받은 죄로 징역 2년 살고 나와가지고 느닷없이 지금 총선 끝나자마자
자기가 무고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친여 언론이 여기저기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건인데, 이거는 수사에 착수한 것도 아니고 큰 사안도 아닌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음처럼 발동하지 않는, 말하자면 일종의 비상계엄령을 아무나 하면 되겠습니까? 비상계엄령을 막 수시로, 예컨대 어디 파출소 습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 발동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사건에 법무장관의 조음처럼 쓰지 않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한명숙 씨에 대해서 이 정권이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결을 과연 조작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확정 판결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건 재심 사유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재심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무슨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들이대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걸 하면 할수록 검찰과 정권의 갈등은 심화되고 법치는 흔들리고, 여기에 법무장관도 관계되죠. 정치인들도 지금 끼어들고 있죠. 나중에는 법원도 여기에 개입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그만큼 약화되는데, 대통령 잘못 뽑으면은 문재인이나 트럼프처럼 법치를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닮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미국은 약 200년 넘는 법치의 기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한 70년 동안의 이 근대 국민국가 발전 과정을 통해서 아직도 법치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 대통령, 법치 대통령, 그리고 이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은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에 유턴해야 합니다. 직진하면은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아직 유턴할 시간은 있습니다. 심사숙고 자중자애. 감사합니다.